그래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중 기자, 그 대통령실 침묵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대통령실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조기 퇴진이나 국정 배제에 대한 입장도 없었고요. 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도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침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은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소식이 행안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평소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나와야 하지만 오늘은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는 국민 안전 등을 위해 중요한 자리라서 비워둘 수 없다는 사의 수용 배경 역시 여권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국정운영 주도권을 잃으면서 대통령실이 이전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길 수 없다면서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운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 회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의취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 앞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소영 기자, 오늘 집회가 예정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는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이틀 연속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집회였지만 오늘 집회엔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1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공식 집회는 1시간 반 정도로 예정돼 있었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집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내란 범죄를 저지른 수괴와 공범 집단을 반드시 처단한다는 게 국민의 확고한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선 후퇴가 아닌 즉각 탄핵돼 체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집회 무대는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의사당대로 새당역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촛불행동은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이곳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정치부 우정화 기자와 함께 오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 야당이 아주 거세게 반박을 했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에 다시 재반박을 내놨다고요. 네, 조금 전에 저희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이 국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총리가 국정을 챙긴다라고 하면서 야권과 국회의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의 이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그동안 좀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하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마치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좀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네. 우원식 당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었다면서 이번에도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진짜로 이선으로 후퇴를 했느냐 이런 것에 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을 했고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부분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역시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의 수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 하면서 야권의 공세를 역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퇴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좀 말씀하신 대로 반발을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아직도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이 직무배제가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공모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장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정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 담화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이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역시 이런 중요한 일일수록 당원들, 당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집중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직격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수습책을 논의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고민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당 내에서 지금 여러 이 아이디어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지금 책임 총리제입니다. 네. 책임 총리제는 정확히는 이 법적으로 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사실 용어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좀 일정 부분 나눠준다는 건데 사실 과거 사례를 좀 보면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김종필 총리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사실 명확히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은 상태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권한이 분명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려면 대통령의 재가라는 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뭘 넘겨줄 건지 언제 이걸 또 왜 넘겨주는지까지 충분히 논란이 있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당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 네.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책임 총리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이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이 총리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를 탄핵할 가능성까지 밝혔었는데요. 국회 한동훈 대표죠. 이 국회 소수당 대표와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의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제정신인가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 즉답을 할 수는 없지만 좀 탄핵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었거든요. 네.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는 책임 총리제 좀 사실 야권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책임 총리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아예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법에 따라서 이 총리를 거쳐서 계엄 발동이 건의가 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을 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지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 활동을 방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책임 총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그럼 여야 회담을 해가지고 수습 방안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성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재명 대표가 좀 신속하게 응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저희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은 이런 지금 내용을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도리어 여야 회담을 제안했느냐 이렇게 좀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들은 게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좀 믿기는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정말 모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들과 논의한 후에 좀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은 정말 말 그대로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 이런 문건을 확보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정황이 담긴 문건이다라고 추미애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그래서 입수를 하게 된 문서라면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 부분이 계엄 선포 부분에 주요 쟁점사항 이렇게 적힌 이 문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좀 보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을 두고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은 이 여인영 이 사령관에게 이번 이 자료가 보고된 게 시점이 지난달이라고 하면 아마 이 상당 기간 전부터 오래전부터 최소 이 올 3월부터는 이미 이 계엄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역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겠군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어제 군 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긴급 체포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범주 기자,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 오늘 오전에 체포됐고 지금 다시 조사 중이라고요?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후 5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지 9시간여 만인데요. 앞서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닷새 만에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배경과 전후 상황,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적극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면서 조사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휴대전화 기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조사 직후 긴급 체포한 이유 가운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공간에 살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점 등도 긴급 체포에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전에 조금 들으셨습니다만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약 6시간 전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첫 언론 브리핑입니다. 박 본부장은 먼저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직권남용 등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 역시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 또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게 되느냐는 질문엔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찰 측의 합동수사 제안이 올 경우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에 출동했던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방장관 공관과 직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밀접하게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추자훈 기자, 압수수색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분 전쯤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수색 끝에 PC 등 18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국방부 장관 공관 앞인데 경찰 경비 인력이 배치돼서 취재진들 접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의 닷새만이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팀을 꾸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만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또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통화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수부는 당초에 120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 오늘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명을 추가해서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수사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네, 추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일 서울경찰이 주고받은 무전 기록도 수사팀이 확보했죠.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서울경찰의 무전 기록을 전체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2차례 이루어진 국회 출입 전면 통제,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고 어떤 경로와 과정으로 전파됐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지난 6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경찰 고위급 간부들의 휴대전화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인물들 외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방장관 공관 앞에서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국방부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어 방첩사 장성급 간부들을 추가로 직무정지 조치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각각 국회와 서운관위로 파견된 책임자들입니다.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회의를 통해 오전 10시 40분쯤 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령부 1처장인 정성우 육군준장 진급 예정자와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향후 조사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분리 파견해 대기 조치된 겁니다.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은 계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팀장이었고 김대우 수사단장은 국회로 파견된 방첩사 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방첩사 핵심 지휘자 3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에 회의를 하고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전부터 이뤄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방부 압수수색은 오후 1시 5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압수수색은 김 전 장관의 집무실뿐만이 아니라 주요 정책 집행 사무실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부 요원들도 이곳 국방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실체 규명을 위한 검경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마치 경쟁하듯이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의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절했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을 넘기라고 나섰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